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최근에 여행이 조금 풀리면서 방콕에 오셔서 저를 만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블로그에 써놓았듯이 제가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그분을 만나드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상담하는 내용이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 장소까지 움직이면 방콕은 트래픽이 심하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30분 이상 걸리고요. 거기서 상담하면 1시간 걸리죠. 그 다음에 또다시 제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30분 또 걸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상담할 내용은 크게 중요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충분히 전화통화로 10분, 20분이면 되는 일을 시간 낭비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바빠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바쁩니다. 제가 11월 달에 사무실을 딱 2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아직까지 사무실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바쁜지 오늘은 생색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특정 다수를 만나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분은 필요하다, 대면 상담이, 그분 이외에는 제가 만나드리지를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쭉 유튜브와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도 저하고 꾸준히 상담하시고 계신 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꾸준히 상담하시다가 정말 방콕에 오시면 제가 만나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바쁜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껏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제가 콘도들을 선정하느냐,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대상을 만드는 것들은 매우 많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송금 문제 이런 부분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콘도를 제가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을 받기 직전, 그러니까 잔금을 여러분들이 내는 데까지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려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소유권 이전을 받기 직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건물이 완성이 되면요, 방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방이 정확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점검을 할 때 여러분들 대부분은 방콕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한 내에 집을 점검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그 점검을 제가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점검을 하는 주체는 제가 아닙니다. 관리 감독을 제가 하는 거지, 하는 주체는 용역회사에 맡깁니다. 이 용역회사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방콕에 있는 용역회사 다 확인을 해서 가장 열심히 잘하시는 분 제가 선정해서 그분이 용역을 맡아서 집이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용역은 솔직히 말하면 35스퀘어미터 이하 스튜디오를 제외하고 전부 다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용역하시는 분이 잘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모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고층을 사기 때문에, 고층은 마지막에 지어지기 때문에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층보다 고층일수록 하자가 많기 때문에 그 하자 보수를 전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보통 이거는 1차, 2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에 만들어진 문제점을 2차까지 고쳐지는데 보통 15일에서 길게는 한 달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대부분 생략하기 때문에 전화로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그냥 떼우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살다 보면 굉장히 하자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 보수를 다 하는데 한 달이 걸리죠. 요 기간 동안 잔금은 치르지만 이 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은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2차까지 점검을 하게 되면 2차에서도 하자가 나오게 되면 또 이거 고치는데 한 15일 정도 또 걸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유리입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커튼이나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는 유리에 하자가 있어도 교체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구나 커튼이 전자제품 같은 게 들어오기 전에 유리를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리를 확인을 하는데 자세히 안 보면 흠집이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이런 유리들은 건물을 지을 때 유리를 이미 받고 안에 내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가 만들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흠집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바깥에서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40층, 30 몇 층 되는 거 바깥에서 닦으려면 그 닦는 날 와서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줘야지 거기에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교체하는데 보통 짧으면 15일 걸립니다. 이 유리는 전부 다 맞춰서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10집이 있으면 10집 다 따로 다니면서 제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콕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이것들을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됩니다. 왜? 건설사는 돈 받으면 빨리 처리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시설가 직원들하고 언성 높이고 싸우는 경우도 많고요. 시공사 직원 다시 들어와갖고 시공사 직원하고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한국인 굉장히 까탈스럽다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이거 제가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발 여러분들 집이라고 생각하고 좀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교체해 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면서 가구 사고 뭐 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나 자사 부동산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얘기하면 그냥 인테리어 업체 소개해 줍니다. 근데 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비쌉니다. 라이프 아속 하이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10밀리언도 안 하는 9밀리언 정도 하는 콘도에 쇼룸과 같이 인테리어를 하면 인테리어비가 얼마가 드냐면 2밀리언 바트가 듭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기죠. 2밀리언 바트면요 7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해드리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1,500만 원이 안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방콕에 외국인, 내국인 다 따져서 있나? 없습니다. 보통 인테리어비는 있죠. 인테리어 업체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쿵짝쿵짝 하면요. 제 인테리어 업체에서 10% 준다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소모비용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팔 때도 문제가 되겠죠. 그만큼 돈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커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커튼도 커튼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커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커튼 업체를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그 커튼 업체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아서 그 사람하고 또 내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커튼을 하게끔 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커튼 패턴 다 보내드리고 이 커튼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그 커튼 패턴을 가지고 이 커튼 아저씨가 커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커튼은 한국하고 달라서 커튼을 업체에 맡기느냐 그냥 홈프로 같은 데서 사갖고 설치하느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홈프로 같은 데 가서 사갖고 설치할 때는 집이 작거나 뭐 스튜디오거나 이래서 돈을 많이 안 써야 되는 경우, 최소한의 돈을 써야 되는 경우지 일반적인 집은 그렇게 만들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커튼 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많은 수의 콘도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하고 일을 하면 이 사람한테 독점적으로 주기 때문에 저는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5,000바트 이상을 제가 낮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제 고객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구를 배치를 하는데 거실과 같은 가구는 굉장히 배치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회사 다 다니면서 가구 해주는 회사 다 다니면서 솔루션 불러다가 그것도 또 가격 낮춰서 거실 같은 것들은 솔루션으로 만들어 갖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사서 넣는 것과 솔루션 해서 넣는 것과 가격 차이가 기껏해야 60만 원, 70만 원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싸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싸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방들은 또 솔루션에 맡기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추천 상품들 패키지를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고르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매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만약에 허접하다 너무 고른 게 그러면 그거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괜찮은 것을 다시 골라서 다시 선택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결제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제가 링크로 여러분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앉아서 한국에서 카드로 결제만 하시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가구 오면 제가 또 콘도 가서 그 가구 다 완성이 됐는지 가구에 흠은 없는지 그래서 교체할 건 없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자제품도 다 사야 됩니다. 전자제품 규격에 맞춰서 전부 다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규격에 맞춰서 전부 다 사는데 전자제품은 앞에 얘기했던 가구하고 달리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바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선정해서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사고 나면 설치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이 결제를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 한국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액수를 받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끼리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가려서 투자를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저녁까지 전부 다 돈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에 온수기를 달아야 됩니다. 그 온수기 하나도요. 제가 매장 다니면서 전부 다 확인해서 온수기 좋은 걸로 넣어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온수기를 사러 갔는데 한 업체에서 대규모 세일을 해서 저희들이 회원가가 있기 때문에 회원가로 한 분당 4만 원에서 2만 원씩 낮춰서 드립니다. 그거 솔직히 4만 원, 2만 원 안 낮추고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일이 매장 가서 다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저는 온라인 타고 안 합니다. 태국의 온라인 쇼핑몰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온다고 해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물건이 원했던 물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시 환불받고 다시 새로 주문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왜? 이분들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각기 다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각기 전부 다 콘도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설치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12월 달에만 등기가 10개 넘게 나온 달은 제가 10월 달부터는 거의 쉴 날이 없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트리스 가구를 사면 매트리스 안 주죠. 제가 얼마 전에 큰 회사를 돌아다녔더니 매트리스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매트리스 아울렛 매장만 한 1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괜찮다 싶은 업체를 또 골랐습니다. 왜? 10원이라도 아껴야 되니까요. 제 고객이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10,000원이라도 아껴야죠. 사장님, 10,000원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매장에서 폭신함 정도 그리고 가격 뭘로 만들어졌는지 다 PDF로 만들어가지고 고객들한테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거 선정하면 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선정하시면 제가 그날 당일날 매트리스 사러 가서 그 중에서 그 가격대에 내가 사진 못 찍은 것 중에 더 나은 옵션이 있는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매트리스도 전부 결제를 한국에서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설치하는 날만 제가 가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바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
돈이 안 되거든요. 제가 1하고 10원짜리 하나도 받지를 않습니다. 제가 받는 거는 콘도 팔고 건설사에서 받은 커미션 이외에 따로 돈을 받는 게 10원짜리 하나도 없습니다. 제 고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들이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긴가민가 하지만 나중에 태국에 오시면 정말 고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은행 통장도 2개씩 뽑아드립니다. 은행 아무 때나 가면 통장 안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투자했다고 해도. 제가 은행 통장 만들 수 있는 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쉽게 만드는 지점 다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통장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격리가 끝나면 제가 바로 그분 데리러 호텔로 가서 바로 AIS에 가서 전화번호를 파고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은행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은행 통장 만들고 그 다음 통장 만들고 그리고 건설사에 남은 돈 받게끔 다 인터넷 처리해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다시 다 사게 합니다. 가구 하나 사려고 하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좀 사전 조사를 해도 가구 회사 들어가면요 3시간 4시간입니다. 그런데 처음 가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 왼종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미친 짓을 하냐, 누구 말대로.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여기 투자를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비용만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왜? 전부 다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확인을 제가 그분들 대리해서 제가 대신 몸이 돼서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쁩니다. 그런데 별 내용도 아닙니다. 태국에 방콕에 지금 콘도 경향이 어떠냐, 제 블로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냐, 그거 전화통화로 충분히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저를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안 만나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시장조사하고 제가 그런 사람 안 만나죠. 아예 그런 분들 안 만납니다. 뭐 다음에 할 건데 이번에 시장조사 다음에 한다고 하신 분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가 타이밍인데 내년에 오면 한국가 아니라서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도 아닌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태국을 떠나서 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요, 돈이 있어서 돈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리를 어떻게 과정대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5만 바트 이하의 임대를 놔드리잖아요. 저는 그 5만 바트 안에서 제가 먹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태국은요, 임대인이 무조건 100%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달 임대료가 수수료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만 바트 이하짜리를 나눠 먹자고 하면 한국처럼 나눠 먹지를 않습니다. 나눠 먹자고 하면 알겠으만 하고 집 보러 아무도 안 옵니다. 지금처럼 임대가 외부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인구가 빠져나간 상황에서는 임대가 더 안 되는데 누가 나눠 먹습니까, 그걸? 그래서 제가 5만 밭 이하는요 아예 안 나눠 먹습니다. 돈을 5만 밭 이상이 되면요 5만 100밭이 되면 제가 100밭 먹습니다. 10만 밭까지는 그래서 5만 밭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밭 넘어가면 50%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10만 밭짜리 콘도 임대 몇 명이 나올 것 같습니까? 1년에.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신 분들 대부분 콘도는 제가 임대를 놔드려도 저한테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나갈 때 다 확인하죠. 맨날 가서 하는 사람은 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생색을 좀 냈습니다만 중요한 건 제가 굉장히 가면 갈수록 바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제 시스템이 짜여져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콘도는 돈 주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에이전시 찾아서 투자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시면서 투자해가지고 관리 안 돼요. 방콕에 있어도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방콕 콘도는 돈만 있다고 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